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정우입니다. 자, 오늘도 XRP에 대한 소식들 몇 가지 가지고 왔고요. 요 며칠 동안 참 XRP 차트를 보면서 마음이 편치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반등은 도대체 언제 오는 건가? 근데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뉴스보다는 뉴스 이후에 시장이 만들어낼 방향성이라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정보를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보의 순서를 좀 읽는 사람이 이기는 구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뉴스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좀 말씀드려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뉴스에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들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면서 우리가 지금 XRP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명확하게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모르시는 분이 없을 것 같아요. 미국이 오는 11월부터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이건 이미 시장이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중요한 건 그 다음 문장입니다. USTR의 그리어, 즉 미국 무역대표부의 그리어 대표가 CNBC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1월 1일 중국에 대한 관세 시행 여부는 중국의 향후 대응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즉 발표 자체는 좀 강경했으나 실행은 유연하게 남겨놓은 상태라는 거죠. 자, 정치적으로는 압박을 유지하되 실제 경제적 충격은 단계적으로 조절하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이건 시장에 좀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즉 관세라는 것 자체가 공포를 통한 무기로 쓰이고 있다는 뜻이에요. 정책적 충격이 아니라 협상의 카드로 전환되는 구간이 왔다라는 의미죠. 자, 그리고 또 알아봐야 될 부분이 미국 소매업계 반응에 대한 겁니다. 자, 리테일러들이 재고 확보에 나서고 일부 업체들은 이대로 가면 가격이 15%에서 20%는 오를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자, 이건 단순히 관세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 물가 상승에서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이 재자극받고요. 금리 방향성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미국은 스스로 물가를 자극하는 정책을 쓰고 있는 셈이에요. 자, 결국에 이렇게 되면 연준은 다시 고민에 빠집니다. 물가가 다시 오르면 금리를 올리기 어렵고 경기가 식으면 완화로 전환해야 돼요. 이 딜레마의 구조가 바로 다음 시장의 변수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최근에 히토류 수출 통제에 관련 중국 정부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도발이 원인이라면서 통제를 오히려 강화하겠다고 했어요. 자, 이건 단순히 관세 대응이 아니라 전략 자원의 무기화 단계로 진입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네가 관세가 무기면 우리는 히토류 수출 안 해. 맞대응을 놓고 있는 거죠. 자, 히토류는 전기차나 반도체, AI 칩의 핵심 원료이기 때문에 이 공급량이 흔들리면 시장 전반의 기술주와 리스크 자산이 동반 조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항만요금 맞대응 조치를 발표했어요. 서로 상대국 선박에 보복성 수수료를 매기겠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건 무역 갈등이 단순히 세율 싸움이 아니라 물류 인프라 차원의 경제 전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즉 관세에서 공급망, 그리고 여기서 해운, 그리고 여기서 인플레이션까지 이어지는 구조 전환이 완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이런 상황이 XRP와 무슨 관련이 있느냐? 바로 유동성입니다. 유동성. 자, 이런 충격이 누적되면 달러의 강세는 장기적으로는 정책 완화와 금리 인하, 유동성 확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 과정에서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암호화폐 시장에 자금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타이밍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현재 시장은 네 가지의 큰 가능성 중에 하나로 흘러가게 됩니다. 각각 어떻게 전개될지 제가 정리를 좀 해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나리오 A는 정책 완화 또는 협상 신호 등장입니다. 이건 시장이 가장 선호하는 흐름이에요. 그리고 사실상 확률이 가장 높은 시나리오이기도 하고요. 트럼프 행정부가 산업 부담을 감안해서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를 유예하거나 중국과 협상 의지를 내비치는 경우죠. 자, 이렇게 되면 달러는 약세로 돌아서고 채권 금리는 하락하면서 유동성이 다시 위험 자산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제일 먼저 움직이게 될 건 바로 비트코인. 그 다음으로 제도화된 알트코인, 이더리움과 XRP가 뒤따르죠. 즉 XRP는 이 시나리오의 2차 수혜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시나리오 B를 같이 볼게요. 만약에 중국이 강경하게 나오고 미국이 실제 관세를 발동한다면 시장이 단기적으로 다시 흔들리게 됩니다. 자, 이럴 땐 주식이나 코인이나 원자재 모두 조정의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근데 이 시나리오 자체가 실행된다라고 해도 좀 짧게 끝납니다. 짧고 강하게 끝나요. 공포가 과열되면 시장은 곧 완화 기대감으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즉 공포는 매수 기회로 바뀌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때 XRP의 흐름은 방어형 알트코인으로 평가받으면서 좀 빠르게 반등하는 흐름이 자주 나옵니다. 자, 그리고 시나리오 C를 같이 볼게요. 유동성 공급 정책 등장. 이건 전환의 트리거입니다. 만약 연준이 내년 금리 인하를 앞당기거나 정부가 재정 정책을 통한 완화 신호를 내면 시장 자금은 한 번의 위험 자산으로 흘러듭니다. 이럴 때는 기술적 분석보다 정책에 대한 반응 속도가 좀 중요해요. 자, 과거에도 이런 정책에 대한 반전이 있었을 때 XRP는 비트코인보다 뒤늦게 폭발하는 구조를 보였습니다. 즉 시차형 상승이죠. BTC 선행, XRP 후행. 자, 시나리오 D입니다. 뉴스가 엇갈리고
정치적 메시지와 경제 지표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 시장은 한동안 횡보에 들어갑니다. 이러한 국면에서는 단타나 단기 포지션보다는 저점 매집의 중심 전략이 좀 더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구간 자체가 다음 변곡점을 위한 에너지를 축적하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XRP를 다시 보겠습니다. XRP는 시장 전체에서 지금 굉장히 빠지고 있고 하방의 흐름을 많이 보이는 코인처럼 볼 수 있지만 사실상 제도화 전환의 선두주자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XRP의 가치가 몇 개 있어요. 첫 번째로 규제 명확성. 이미 비증권으로 분류된 XRP는 기관의 자금 유입에 법적 장벽이 낮습니다. 둘째, 네트워크의 실사용성. 리플넷은 국제 송금 시장에서 실시간 결제 솔루션으로 쓰이고 있으며 단순 투기 자산이 아니라 금융 인프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셋째, 중요하죠. ETF 가능성. 2025년 하반기 암호화폐 ETF 추가 승인이 거론되는 시점에서 XRP는 가장 유력한 후보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즉, 시장이 흔들릴수록 제도권 자산으로 분류되는 코인은 오히려 신뢰를 얻습니다. 이거는 단기 차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힘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트럼프의 관세는 이미 시장의 과거형 뉴스입니다. 과거. 이제부터 중요한 건 뉴스 이후의 방향성이에요. 자, 가장 핵심 키워드 봐볼게요. 정책 완화, 그 다음에 유동성 공급, 그리고 제도화 흐름. 이 세 가지 키워드가 XRP의 미래를 결정할 겁니다. 지금은 좀 불안이 클 수 있지만 지금은 좀 폭풍한 가운데서 방향을 다시 잡는 구간이다 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이야기는 큰 가능성이 있는 또 다른 코인입니다. 왜냐면 지금 나온 뉴스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기 때문이에요. 자, 우선은 9월 5일에 네이버와 두나무가 지분 교환을 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두나무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업비트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 회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두나무 측에서 밝히길 내달 하순쯤, 그러니까 다음 달 말쯤에, 11월 말쯤에 네이버와 포괄적 주식 교환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기업 간의 거래가 아니라 국내 최대 포털과 국내 최대 거래소가 서로 이해관계로 묶인다는 뜻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지금까지 코인에 대해서 딱히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던 네이버 그룹이 코인에 한번 제대로 올인해 보겠다, 이런 말인 겁니다. 자, 이게 보통 규모가 아닌 거죠. 자, 여기 기사에서 보면 양사 합병으로 인해서 단일 최대 주주는 송치영 두나무 회장이, 2대 주주는 기존의 대주주였던 네이버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이 중요한데 직접적인 지분율 외에 실질적 지배권은 네이버가 갖는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등 신사업에 적극 도전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네이버가 주도하고 있는 신사업,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면 우리가 어떤 코인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답이 나온다라는 거죠. 자, 지금 네이버가 가장 미친 듯이 가져오고 싶어하는, 점유율을 가지고 싶어하는 분야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AI예요. 자, 오늘 11월부터 7일까지 이틀간 서울 코엑스에서 인공지능 도구를 비롯한 네이버의 최신 기술과 플랫폼 전략을 공개하고 업계 파트너와 교류하는 컨퍼런스를 진행한다라고 밝혔어요. 자, 또 볼까요? 자, 네이버가 현재 가지고 있는 AI인 하이퍼클로바 X에 대한 업데이트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만큼 지금 네이버는 AI 산업을 점유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다는 거고요. 정리를 해보자면 네이버는 국내 최대 암호화폐 기업과 지분 교환을 통한 지배권을 얻어왔고 국내 AI 시장의 파일을 가져오기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눈치 빠르신 분들은 눈치채셨겠지만 업비트 거래소 내에 네이버와 관련된 혹은 네이버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AI 계열 코인을 찾아낼 수만 있다면, 더 나아가서 네이버가 앞으로 업비트를 통해서 밀어줄 코인을 찾아낼 수만 있다면 본격적인 지분 교환이 시작되는 11월에 미친 듯이 폭등 모멘텀을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거겠죠. 자, 그런데 제가 얼마 전부터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코인을 하나 발굴을 해왔습니다. 자, AI 코인 중에 네이버가 실질적으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코인이고, 그리고 업비트에 상장해 있고 아직 시세가 나오지 않은 코인은 현재 이 코인이 유일합니다. 자, 차트상으로도 기사가 나오기 시작한 9월 5일부터 갑자기 거래량이 나오고 있는 흐름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갑자기 역대급 거래량이 들어오더니 다음날에 다시 빼버리는 흐름을 2번 연속으로 보여줬습니다. 현재도 빠지고 있어요. 자, 뭔가 이상하죠? 한동안 거래량이 쭉 끊겼던 코인인데 갑자기 기사가 나오기 시작한 날부터 매집이 들어왔고, 그리고 여기 이상하리만큼 개미털기가 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매집을 좀 급하게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개미털기가 빨리 나온다라는 거는 좀 시간이 없다, 지지부진하게 횡보시켜서 개미들을 떨굴 생각이 없다, 우리는 좀 급하다, 이런 부분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반적인 흐름에서 아직 시세가 제대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고요. 상장한 이후로 시세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고 계속 매집만 하는 흐름을 보여줬었던 코인입니다. 자, 그만큼 시세가 나오게 되었을 때 정말 앞으로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시세가 나올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사실 호재 없이 차트로만 본다고 하더라도
상장하고 나서 밑으로 쭉 빠지는 흐름을 보여준 다음에 바닥 구간을 지지하고 거래량이 나오고 급등하는 코인들이 많은 걸로 봐서 차트만 봤을 때도 좀 괜찮은 코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차트만 보더라도 사실 개인적으로 매수를 좀 진행해 봤을 코인이라서 좀 더 기대를 하고 있는 코인이고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내 최대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 그리고 국내 최대 코인 거래소인 업비트가 손을 잡았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코인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심지어 네이버는 신사업으로 AI 분야를 깊게 파고 있어요. 지금 업비트에는 AI 코인들이 시세를 계속해서 만들어주고 있는데, 만약에 두 개의 회사가 동시에 밀어주는 AI 코인이 있다. 그 코인은 단순히 시장 트렌드를 넘어서 네이버 생태계와 업비트라는 거래소 파워를 동시에 받는 수혜 코인이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종목은 바로 이 흐름 속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생각하는 코인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영상에서 공개할 수는 없는 이유가, 여기 차트의 흐름처럼 또다시 개미털기의 흐름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너무 많은 수급이 쏠린다면 차트가 실질적으로 좀 바뀌어버리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급등 일정이 좀 늦어질 수도 있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저희 구독자분들께만 전달해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신청 절차가 엄청 복잡한 것은 아닙니다. 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요. 지금 제 화면에 보이는 번호, 혹시 휴대폰으로 보시는 분 있을까봐 한번 읽어드릴게요. 010-5872-7811, 010-5872-7811로 AI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AI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이 코인명 제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 저는 코인 시장에 오래 있으면서도 이 정도의 호재는 거의 처음 마주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엄청난 기회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시세가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코인인 만큼 최소한의, 정말 최소한 상장가까지만 간다고 하더라도 692%의 상승률을 보여줄 수 있고요. 저는 호재의 규모상 거의 100배 상승의 모멘텀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기회를 잡아보셔서 코인 시장 졸업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항상 영상 시청해주시고 구독자분들께 제가 드리는 큰 선물이니까 꼭 받아보시고 수익 크게 내셨다면 저한테 감사하다고 한마디만 전달해 주시면 저는 만족합니다. 본격적으로 급등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은 11월 말부터입니다. 이 부분 확실하게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이 부분만 확실하게 인지시켜 드리고, 그리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코인 시장을 졸업하는 그날까지 트레이더 정우였습니다.